한때 나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체력도 약하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곤 했다. 친구들과 주말에 야외 활동을 하면 가장 먼저 지친 사람이 나였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 감기에 걸려 일주일 넘게 고생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내 면역력을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나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느라 수면 시간이 부족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니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기분이 들었고 하루 종일 피로감도 적어졌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평소 나는 자극적이고 단 것을 좋아해 패스트푸드나 단 음식을 자주 먹었다. 그러나 내 생활에서 이를 차츰 줄이고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다양한 식품군을 고르게 섭취하기로 했다. 특히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몸의 면역력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였다. 하루에 얼마나 물을 적게 마셨는지 자각하게 된 후 나는 늘 물병을 챙겨 다니며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기로 했다. 수분 섭취량을 늘리자 몸의 순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부 상태도 좋아졌다.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예전에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벼운 산책 혹은 가끔 헬스장에 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습관으로 삼았다. 주기적인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도 크게 줄여주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했다. 나는 작은 것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정도 명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도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다. 또한 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고 이는 나의 정서적 안정을 더욱 도왔다.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알코올 등의 유해한 습관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었다. 술자리를 경계하고 담배는 아예 멀리 하면서 내 몸에 해로운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이 모든 습관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덧 나는 감기를 거의 잊고 살게 되었고 활동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면역력 강화는 단순히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대폭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건강한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며 더 나아가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현대사회의 빠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도시에서 일하며 항상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건강한 대사 유지가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서둘러 커피 한 잔을 들고 집을 나섰고 점심은 주로 패스트푸드로 때웠으며 저녁은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잠들기 일쑤였다. 이런 식습관은 점차 그를 지치게 했고 체중 증가와 불규칙한 소화 문제를 겪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고민을 듣고 최근 읽었던 건강 관련 책을 추천해 주었다. 그 책을 읽으며 민주는 깨달음을 얻었다. 건강한 대사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불타는 호기심과 삶의 변화가 필요한 절박함을 안고 민주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우선 아침을 거르지 않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그는 현미밥과 달걀, 녹색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를 준비했다. 매일 아침 이런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민주는 에너지 레벨이 훨씬 높아진 것을 느꼈다. 다음 단계는 점심 식사였다. 과거에는 시간에 쫓겨 패스트푸드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아보카도와 닭 가슴살 그리고 각종 신선한 야채로 만든 랩을 간편한 도시락 형태로 준비하여 회사에 가져갔다. 점심시간이 되면 민주는 느긋하게 도시락을 먹으며 건강한 재료들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요리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고염분과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대신 채소와 생선을 주요리로 한 메뉴들을 연구했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레시피를 탐색하며
그는 점차 요리에 대한 흥미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을 통해 민준의 식습관은 더욱 건강지향적이게 되었고 체력과 기분 또한 현저히 좋아졌다. 변화는 단순히 몸무게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무리가 없어졌고 업무 집중력 또한 향상되었다. 그의 건강한 대사를 위해 시작한 식습관은 결국 생활의 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몸은 세포부터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했고 삶은 더욱 생기 넘치는 것이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주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대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해.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반응이 바로 돌아오지. 좋은 습관은 결국 우리를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되어준다. 이처럼 민준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개선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주었고 그는 지금도 그 여정을 즐기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한 대사를 유지하는 식습관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한데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이어지면서 나는 불면증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수면 패턴은 점점 더 나빠졌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내가 불면증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건 인터넷에 불면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게 되면서였다.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카페인 과다 섭취, 그리고 여러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원인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나의 주요 문제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겪을 때 다양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나에게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좋은 방법처럼 느껴졌지만 오히려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지고 자주 깨게 되었다. 또 다른 친구는 자꾸 낮잠을 자지 말라며 강력히 권장했다. 하지만 낮잠이 해로울 수도 있지만 일정 시간 내에 짧게 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견했다. 나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면 전문가를 찾아갔다. 전문가는 나에게 수면 일지를 작성해 보라고 했다. 매일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수면 중 깨어난 횟수를 기록하라는 것이었다. 수면 일지를 통해 나의 수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어두운 커튼을 설치하고 전자기기의 사용을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 멀리하기 시작했다. 카페인 섭취도 저녁 이후로는 피하고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최근에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긴장을 푸는 것이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취침 전에 짧은 명상 시간은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하루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면 패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나의 불면증 극복 여정은 험난했지만 그만큼 보람찼다. 이제 나는 불면증과 관련된 사실과 오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제대로 된 수면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과 같은 기기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와 학습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우리의 건강, 특히 눈과 몸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눈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드라이 아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스크린을 응시하면 눈 깜박임이 줄어들어 눈이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이물감이나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0-20 규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10분마다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를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자세와 그로 인한 통증입니다. 장시간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숙이게 되면 목과 어깨 등 부위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사용 시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의자의 높이는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팔을 들어 화면을 눈높이로 맞추어 목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장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나 학습할 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줄이고 독서, 산책, 명상 등 눈과 정신을 쉬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실천을 통해 눈과 몸을 보호하여 디지털 기기가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